안녕하세요. 허문강의 대충대충 허문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권의 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고민숙 선생님 책하고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 책은 상당히 신간이에요. 2020년 1월 8일에 발행된 책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학 박사인 엘리아 킴 키슬레브 박사가 지은 책입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 책 저 책을 읽는 게 제 습관인데 이 두 책을 제가 비슷한 시기에 읽게 됐죠. 그런데 상당히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데칼코바니 같이 비슷한 거예요.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대세가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비슷해서 놀라기도 했고 이 두 개를 같이 소개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이 독신이자 백수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독신도 그렇고 백수도 그렇고 아웃사이더죠. 사회에서 지금까지 생각해온 바에 의해서는. 그런데 이 두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제 백수도 그 미래의 신인류고 독신도 이제 미래의 이제 주류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백수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 이건데 그러다 보면은 백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업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고 그리고 혼자 살아도 괜찮아 해서 얘기하는 거는 1970년대까지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탈물질주의 시대가 되면서 개인의 독립성, 개인주의, 개인의 행복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히 독신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같이 독신이자 백수로 사는 사람이 점점 더 양산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두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자본주의에서 원하는 국민의 상이랄까요? 한 쌍의 남녀가 일찍 결혼을 해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그리고 많은 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장 건전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국민의 상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애를 많이 낳으면 당연히 노동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백수와 독신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어쩌다 보니 이제 신인류가 되었는데 그 신인류로 살면서 그 계속 뭐 편하게 살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일례로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때 30대 초반인 그때도 이미 저는 노처녀로 낙인이 찍혔어요. 회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부장님이 저를 탁 이렇게 상당히 이제 못마땅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흰머리가 정수리에 하나 올라와 있었나 봐요. 그 흰머리 이렇게 착 쳐다보더니 아니 아직 팔리지도 않은 게 벌써 흰머리가 났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시골 장터에 내다 팔 소도 아니고 꼭 여자가 그렇게 어린아이에 팔려야지 되는 겁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 농담으로 한 말에 발끈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 책에서는 이때까지 그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 흑인에 대한 억압, 또 여성에 대한 억압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야만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직 독신 인구에 대한 억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야만적인 행동이다 이런 의식이 많이 퍼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독신을 바라보는 특히 여자 독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편협하고 네가 그렇게 까다롭고 눈이 높으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사람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를 이제 깔고 네가 눈을 낮춰라. 너는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이 책을 읽고 상당히 반가웠고 독신도 흑인이나 여성처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책은 처음 봤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웠고 그 1월 8일에 발행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새로운 사회에서 대세가 되어버린 백수 그리고 독신이 어떻게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법에 많은 페이지가 이제 할애된 책인데요. 둘 다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행복해지는 방법도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된 해법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공통된 해법은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립, 그리고 정신적 자립.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부모한테 의존하는 거죠.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부모 집에서 나가지 않고 부모가 해준 밥을 먹고 부모가 청소해준 방에서 사는 거. 그게 문제다 이건데, 누군가에게 의존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정신적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이제 상당히 그 어려운 시대를 겪어오신 분들이에요. 일찍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식들 가르치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아직까지도 30 먹은 자식, 40 먹은 자식을 부양해야 된다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집니다. 60, 70대 부모들이 그러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늙어서까지 자식 부양을 해야 된다면. 흑수저 집안의 청년 백수들이 부모한테 의지를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금수저 백수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왜 나쁘냐면 자본주의 약탈 경제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청년 백수가 부모 돈을 받아가지고 호의호식을 한다는 거는 그 부모 세대에서 부동산이건 사업이건 혹은 그 무엇이건 순식간에 엄청난 차익을 챙겼기 때문이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야지만 그런 호의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금수저가 누리는 보상은 위선과 허세, 방탕과 전횡,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약탈 경제가 야기하는 필연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순수하게 자신이 벌어서 백수의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것도 또 뭐 여의치가 않잖아요. 고민숙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괜히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냥 화풀이로 하는 그런 소비를 하지 말고 내적인 수양을 쌓아서, 그러니까 공부를 말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공부를 통해서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지, 괜한 소비를 통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화폐 만능주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떨쳐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신이든 백수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정 네트워크의 강화입니다. 로맨스 지상주의는 허구다, 그런 게 이미 밝혀진 이 현대사회에서. 그렇다고 이제 혼자 지낼 수는 없잖아요. 백수도 자기가 소속된 조직이 없기 때문에 고립이 될 확률이 높고, 1인 가정도 고립되지 않고 쾌활한 생활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나를 알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성을 연마할 수 있는 우정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가 자립을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저는 자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정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우정 네트워크는 저 같은 경우 좀 더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공을 들여서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관계, 우정을 돈독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와의 소중한 우정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When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And I don't have another moment when you're not around. I know you're my ray of light. Somehow I have lost your sight. I have got mysterious ways to bring you back in